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책 표지의 편집 디자인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표지를 어떻게 편집하고 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15년 정도 책 편집자로서 그리고 책 제작자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책 표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책 표지를 만드는 방법이고 어떤 것들이 좋은 책 표지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책 표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식이라는 것, 그리고 책 표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날개, 앞표지, 뒷표지, 책등, 책표지, 이러한 것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책표지 디자인을 편집하는 프로그램들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각각이 장단점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표지라는 것은 종이에 인쇄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종이 규격에 인쇄를 하는 것이며, 이 종이 규격에 맞춰서 우리는 표지 편집 디자인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편집 디자인에서 표지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책의 판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과 책 기획의 관계는 어떠며 책 표지 디자인의 사례와 유형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고 또 하나는 기능적 보호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독자들은 서점에서 책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첫눈에 들어오는 게 표지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겉모습을 보고 속내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겉모습만은 아니겠죠. 이 책에 원하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을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책에 무엇인가를 담는 일은 저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저술합니다. 출판사는 이 저자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작동하기 위해서 책 표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책 표지는 그야말로 책이라는 물건에 담겨진 저자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책 표지라는 것은 그 역할을 훌륭할 정도로 잘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바로 좋은 책 표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책 표지에는 제목, 사진, 사파 이미지 또는 카피 문구, 저자의 사진 양력 등이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이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집약적이고 미학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매달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면 책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보통의 책은 그 안에 그 본문 용지가 있고 바깥에 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 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보통 예전에는 실로 묶었는데 요즘에는 본드로 묶어서 이렇게 책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거는 양장 제본을 한 책에 대한 그림인데, 요거는 뭐냐면 양장 제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종이, 딱딱한 종이나 이런 것들로서 두꺼운 그런 표지를 만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책들은 그 개별 요소들이 다 각각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모두 다 배우고 그 이름의 의미를 익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중심된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책 표지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넘어서서 기능적인 보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책 표지는 일반적으로 본문 용지에 비해서 두껍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 표지는 기본적으로 그 책을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페이지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묶는 방식으로 제본을 하고 덮씌워서 표지가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한 권의 책을 굉장히 오랜 세월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
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다 보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것이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표지, 면지, 속표지, 서문, 차례 이런 내용으로 있죠. 자, 우리가 책에 속표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을 보관하다가 책 표지가 낡아서 뜯어져 나왔을 때 그래도 이게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속표지입니다. 그래서 표지를 넘겨보면 거기에 책 제목이 또 나와 있죠. 이러한 방식은 사실 뭐 1000년, 2000년에 걸쳐서 책을 만드는 사람의 여러 가지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 목적,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한목적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형성, 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좀 생산성이겠죠. 이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독창성, 크리에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실용성, 조형성, 경제성, 독창성이 버무러져서 구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디자인을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표지와 책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책을 넘기도록 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경우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책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겨나가는 그런 쪽도 있고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죠. 그러면 그 책 표지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른쪽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요 뒷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책의 앞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책의 뒷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의 많은 책들은 앞표지와 더불어서 앞날개가 있고요. 뒷표지와 더불어서 뒷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표지에는 주로 책의 제목과 사진 이미지라든가 일러스트 이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앞표지에는 또 저자의 사진이라든가 저자 소개, 저자의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고요. 뒷표지에 가보면 그 책의 어떤 광고판 역할을 하고 뒷날개는 그 출판사에 관련된 책들을 좀 더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뭐냐면 이 인쇄된 본문 용지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붙여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책 표지와 이 본문 사이에는 면지라는 종이를 넣어요. 보통 이게 1, 2, 3, 4, 4페이지짜리 면지가 들어가죠. 여기 뒤에도 들어가고 이것 또한 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오랜 동안 그 노하우가 쌓여서 이뤄진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책을 인쇄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전지라고 하는 커다란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한 페이지씩 찍는 게 아니라 앞면 16페이지, 뒷면 16페이지 찍어서 그러면 32페이지가 되죠. 그것을 절반으로 잘라서 그 절반으로 자른 거 16페이지가 한 장인 종이를 접지를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접지 묶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요게 하나가 16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두 개가 어떨까요? 32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요 묶음이 10개라고 한다면 160페이지짜리 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진 그 책의 두께를 바로 책 등이 감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는 어떤 책은 책 등이 두껍고 어떤 책은 책 등이 얇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6페이지씩 32페이지씩 인쇄하여서 절반을 잘라서 16페이지씩 묶은 묶음이 그 한 책을 위해서 몇 개의 묶음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책의 두께가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책 등의 두께가 정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책 표지 디자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 표지는 책의 판매에 있어서 또는 독자가 그 책의 내용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책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책 표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본문의 레이아웃과 그 본문의 색지 또는 면지,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가 책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독자가 그 책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미지는 책 표지이기 때문에 책 표지 이미지에 그렇게 어떤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책 표지를 편집 디자인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인디자인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바로 인디자인에서 책을 표지를 디자인할 때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디자인은 그 인쇄용 편집 디자인의 가장 그 뛰어난 기능을 이제 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인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와 매cin토시 계열의 컴퓨터 모두 다 인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인디자인은 그야말로 인쇄 디자인 쪽에 많이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디자인만으로 이제 책 표지를 디자인하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은 포토샵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책을 표지를 디자인합니다. 여기에서 책 표지 디자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 부분만을 디자인하는 것을 책 표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 표지는 이렇게 앞표지, 앞날개, 뒷표지, 뒷날개, 그 다음에 책등, 이 전체를 하나로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가 책 표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역할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표지에는 대부분이 또는 관례적으로 책 표지와 저자 이름이 들어가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보통 하나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어떤 요소가 있죠? 출판사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책 등은 왜 필요한 거죠?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이 꽂혀 있죠. 도서관뿐 아니라 서점에서도 새로 나온 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면 보통 책꽂이에 책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때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책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책등도 표지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되게 나름의 역할들이 있는데, 일단 뒷표지에는 보통 그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적어 놓는다거나 또는 추천사를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때그때 출판사의 어떤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여기에 가격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ISBN이 들어간다거나 바코드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모든 책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국내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출판이 좀 일찍부터 좀 발달되어 왔던 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일반적으로 책 표지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책들과 크게 다르진 않죠. 그리고 이 외국에서도 책 표지 디자인은 이렇게 앞표지, 뒷표지, 앞날개, 뒷날개, 책등, 이것을 다 포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책 표지를 인쇄를 해서 잘라서 그 다음에 개별 책의 접지에다가 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본 작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표지가 아닌 앞날개, 뒷날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앞날개에는 대개의 경우, 여기서 제가 대개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책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동안 관례적으로 그 출판사에서 그렇게 책을 내왔다라는 것이죠. 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어떠한 편리한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저자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표지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쪽 영역이 앞날개 영역인데, 여기에는 보통 저자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이 저자가 어떠한 저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정말 뭐 대단한 것이 광고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독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책 구매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 통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통계들이 말하는 것은 앞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책 등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책꽂이 이렇게 꽂혀 있을 때 그 책을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앞날개와 뒷날개가 되어 있습니다. 뒷날개는 그야말로 이 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책과 시리즈물로 나와 있는 다른 책들을 광고하는 일종의 광고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들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인디자인이겠죠. 인디자인은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어도비사 자체가 원래가 좀 이렇게 출력 계통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인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력을 들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자인은 워낙 지금 현장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책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고 잡지, 광고 전단지, 포스터, 리플릿, 플랜카드, 즉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인쇄 디자인 쪽에서는 인디자인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날로그 인쇄 쪽의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쪽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 하는 분들은 인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좀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좀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포토샵이죠. 그래서 포토샵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통해서 우리가 책 표지를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인디자인과 달라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정도 좀 해두고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어도비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해상도와 되게 감각적인 어떤 그런 표지를 만드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인쇄 디자인뿐 아니라 전자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이 되죠. 그러니까 전자책이 많이 출판이 돼요. 전자책 출판에서는 이와 같이 앞날개, 책등, 뒷표지, 뒷날개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앞날개, 앞표지 하나만으로서 표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앞표지만 그냥 디자인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인디자인을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자책은 그야말로 인쇄용 그래픽이 아니죠. 그야말로 디스플레이, 즉 우리가 화면용, 스마트폰이든 컴퓨터 모니터든 화면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꼭 인쇄 전문 어떤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을 꼭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있어서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점들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월정액으로 2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이 내는데, 사실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프라는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그림, 여기 사진으로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이거는 오픈소스 어도비 프로그램처럼 돈을 받고 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소스를 개방을 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왠지 그 상업용 프로그램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선입관들이 되게 많은데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상업용 프로그램보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더 뛰어난 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 포토샵보다는 기능들이 좀 적죠. 적은데
그래픽 편집을 위해서는 있어야 될 기능은 거의 대부분이 있다는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료라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또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라는 것은 그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오픈 소스 정신을 가진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계속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기능으로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벌이기 때문에 기능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전자책이라든가 뭐 전자책 책표지 같은 경우는 김프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비용이 비싸다,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김프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오픈소스 벡터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으로서 인크스케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것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되어 있고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회사에서는 이 어도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자기가 집에서 작업할 때는 사실 이러한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려면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다면 김프 프로그램과 잉크스케이프 프로그램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책 표지 편집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책 표지는 어떤 종이엔가 인쇄가 되죠. 그래서 인쇄가 된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접지된 본문 종이에 결합을 시켜서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되는데, 책 표지는 우리가 어떻게 인쇄를 하느냐,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는 그 용지는 국전지와 사륙전지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죠? 이건 그냥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전지는 636mm, 그 다음에 세로는 939mm, 가로 세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 크기의 종이를 말하고요. 이것은 보통 신국판 책들의 본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지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지는 사륙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88에 1091 사이즈, 788에 여기 보시면은 788에 1091 사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륙전지에 표지를 인쇄하는데 이렇게 앞날개, 뒷날개, 앞표지, 책등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면 보통 사륙전지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의 표지를, 그러니까 한 장의 사륙전지에 6장의 표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 사이사이에 여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어떤 걸 배웠죠? 우리가 그 책을 재단을 해야 되겠죠. 인쇄를 하면 여기에 딱 맞춰서 재단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약간 요 안쪽으로, 여기서도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여분을 줘서 잘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책 표지를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인쇄 과정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이즈로 책을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편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요 가로 사이즈가 540, 545 이하, 545mm 이하. 그러면 요게 545라고 하면 이 절반이 되겠죠? 요 절반이 바로 545니까 거기 사이즈에 540. 그래서 보통 540 정도를 하게 되면 540 정도 센치로 하게 되면은 크게 책 표지 가로 사이즈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 사이즈는 요 여분 위에 아래 3mm를 고려해서 231mm 정도로 책 표지 디자인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책 표지 전지라는 종이에 인쇄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그러면 이 6장이 나오게끔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로 540, 세로 231 정도 사이즈로 책을 그 편집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PDF로 만들었을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브리드를 3mm로 지정한 것은 여기를 살짝 자르라는 뜻이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르는 재단선이 나오죠. 이 재단선은 살짝 여기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살짝 잘라내는 이유는 이렇게 재단 기계로 자를 때 약간의 여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브리드를 3mm를 지정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했을 때 인디자인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PDF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소, 이걸 출력소에다가 보내는데 그때 나오는 어떤 PDF, 그때 제공이 되는 그 PDF 파일이라는 것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재단선도 나타나 있고요. 이 명암도 나타나 있고 요 색도 나타나 있고 더불어서 이 뒷표지의 구분선이 어딘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책 등의 사이즈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디자인은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책의 판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정말 여러 가지의 책들의 사이즈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의 그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것이 굉장히 그 흥미로운 요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여성지들은 굉장히 커다란 판형을 사용해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잡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이런 그 토익 책, 토플 책 이런 것들은 사륙 배판이라고 하는 그 판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관례적이죠. 근데 꼭 자세히 따져보면 이 잡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러한 토익 책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여러 내용을 들어가느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 판형이라는 것은 가로 센치와 세로 센치의 그러한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이런 판형을 구분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배판, 사륙배판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판형은 각각의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판형과 책이 다루는 장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든 아니면 오프라인 서점에 가보든 간에 책의 장르는 굉장히 많이 구별되어 있죠. 소설, 시, 수필, 인문, 역사, 예술, 종교, 사회, 과학, 경제, 경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르별 종류에 따라서 판형이 달라진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가장 흔한 판형 중에 하나인 신곡판은 소설, 수필, 인문사회학서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사륙판형, 이거는 그야말로 교양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일반 책보다는 굉장히 작은 책들, 그걸 사륙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판 같은 경우도 또 일반 신곡판보다는 좀 작지만 사륙판보다는 좀 큰,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책, 그 다음에 이 국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단행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의 분야별로 판형이 나눈다라는 점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꼭 이걸 지키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제 그 어린이 책도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가 같은 책들조차도 작은 책에 담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것은 어떤 편집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책 표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자 책 보호 기능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제품적인 또는 그 환경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합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디자인의 개념은 사실 책 표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책 표지는 그야말로 시각 디자인이다
제품 디자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책 전체 디자인의 어떤 일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책 표지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서 그러면 책 표지 디자인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대표적인 걸 좀 모아봤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뭐 국외적인 것들을 다 모아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표지와 뒷표지를 하나에, 그리고 심지어는 책등조차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처리한 아주 독특한 책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책 제목,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저자 이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 책 설명과 더불어서 책 저자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아마 이 책은 앞날개나 뒷날개가 없는 그런 표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앞날개가 있고 뒷날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국내 책의 경우 많이 관례화된 건데 미국이나 유럽 책들은 앞날개와 뒷날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인 펭귄 출판사 책인데 요거는 분명하게 책 등과 앞표지와 뒷표지가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일관된 색상과 디자인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책이 시리즈예요. 1권부터 8권까지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한 것들이 되게 눈에 띄고요. 개별 하나의 시리즈 안에 개별 책들은 전체 디자인 안에 녹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표지와 뒷표지가 일관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책 등에 그 저자의 그림, 저자에 대한 그림들을 넣네요.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장의 한 권의 책에 앞표지 뒷표지가 한 장의 사진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또 사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타이포그라피만으로 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우리가 그 디자인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이 타이포그라피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포그라피만으로도 책 표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죠.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한다거나 특정 인물이 쓴 책을 부각하고 싶을 때 그 어떤 그 사진, 인물 사진을 기반으로 표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책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적인 디자인으로 이걸 둘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장르 소설적인 그런 판타지적인 그런 세계관을 그림에다가 표현적으로 마련을 했죠. 이 양장본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딱딱한 그러한 그 종이를 사용하고요. 실제로 실을 통해서 다 꿰매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책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굉장히 여러 번 보는 책, 그런 책이 뭐가 있죠? 성경 같은 경우도 두고두고 계속 보죠. 근데 그런 책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양장본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책들 중에서는 학술서, 그다음에 전문 어떤 교재로 사용하는 이런 책들이 이렇게 하드커버본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 보호의 기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사파 하나로서 사파와 타이포그래피 이걸 좀 결합해서 어떤 되게 심플하면서도 일관되고 하나의 그런 어떤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 표지 편집 디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표지 디자인을 자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이것이 낯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디자인을 배우시는 분들 또는 그리고 포토샵을 배우시는 분들, 그래픽 작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 책 표지 디자인을 한번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꼭 책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래픽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책 표지가 이 디자인에 어떻게 보면 시초적인 그런 영역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책 표지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